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한 주 또 시작하는 전략,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등도 주요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좀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지난주 큰 이슈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오히려 포착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바이오의 장이었고, 이번 주는 엑스노 미팅 등 좀 넘어갈 이벤트는 넘어갔고, 엔비디아 실적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 담아서 시장 전략 주세요. 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8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지 이제 지수의 상방이 열려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700에서 한 2750 정도까지를 이제 상방으로 제한을 커트라인을 두고 이제 손익비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뚫어주려면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EPS가 한 138% 정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정도 증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델 실적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AI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라든지 용어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블랙웰, 이런 공급단에서의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지연이 안 되고 잘 진행이 될 거다라든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필 공교롭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대선 기간이 있는데, 대선에 따라 가지고 대선 때는 이제 결국은 모든 정부 투자 자체가 그 다음 정부로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한 40% 정도 넘어간 상태거든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정부 지출이라든지 투자가 멈춰 있을 때 민간 투자가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해줘야 되는 부분, AI 확장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약간은 주춤거린다라고 하면 공백기, 투자의 공백기에 따른 지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상당히 막힌 결과를 낳게 될 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주말이라든지 조금 움직임을,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투자의 대가죠. 30년 동안의 연 평균 수익 30% 이상을 달성한 드래큰밀러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중소형주에서 필립 모리스로 2분기 때 갈아탔다거나, 아니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라든지 타깃 같은 주가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월마트는 1년간 한 40% 이상 오르고 네. 있고, 필립 모리스도 한 2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어주를 조금 깔아가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손익비가 좀 나오는 종목들은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현대 백화점 그룹 지주 같은 경우에 현대GF홀딩스, 요 정도로 이제 또 방어주 전략까지도 같이 버무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 후반에도 방어주들은 본인의 자리들을 좀 잘 챙겨주기도 했었고요. 금융주도 기속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매금지도 그렇고, 다른 꼭 비단 은행 말고라도요, 이제 증권 이런 데에서도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금융은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렸고, 이미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익비 위치에서 여기에서 신규 투자로 적당한가라고 했을 때 보다 이제 한쪽에 지금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올 만한, 나중에 바이오 얘기도 드리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했다가 CDM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제약사로 약간 펼쳐져 있는 그 구간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첫 번째 시점에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요 금융단도 여전히 좋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신규 단에서는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도 보시라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때 구간마다 손익비가 좋은 기업으로 좀 초반 대응을 할 경우 훨씬 기대 수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키옥시아 상장 이슈 해서 좀 반도체 등도 주목받을 내용이 많은 이번 주인데, 각 분야별로 보유자 전략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를 윗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 줄여 나갔었고, 그때 이제 손익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실적
나올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실적 영업이익 단 추정치도 정확히 짚었지만 그것보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론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그 주도주 쪽이 약간은 기스가 났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실적보다는 주가를 봐야 네. 되고 그 주가에 있어가지고는 그 라인업 이제 블랙웰 라인업 공급에 대한 그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굉장히 이번 실적이 몇 년 내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진행이 된다. 주가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침체 이후에 한 40년간 87년도부터 해가지고 40년간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침체 이후에 올라갈 때 보통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존 주도주가 같이 첫 달에는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존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쪽이 이제 엔비디아 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익단에서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때에도 가장 우수한 쪽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 단은 뭐 은행 쪽이 있고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 이제 상향치 하향치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했던 비율을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나타냈을 네. 때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반도체,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거기에 따른 주가 반응, 공급단 이슈, 그게 잘 되면 그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로 장기 보유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 담아가야 되고 뭐 종목적으로는 지난주에 이수페타시스를 강력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는 시황을 약간 트셔야 되세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 침체의 가장 뭐 빅테크가 유리하다 이런 측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틸 거야라고 주가를 버티시면 안 되고 지난 21년에서 22년도의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엔비디아도 40~50%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불과 2~3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더라도 침체에는 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유일한 약점이 이쪽 이슈가 하반기 때 버무려진다. 하반기 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대선 결국은 AI 쪽에 따른 이제 기존 주도주의 영향력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되십니다. 실적에서 정말 장기 보유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다면 앞단에 세울 종목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변동을 대비하는 전략도 꼭 유연하게 살펴보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체크할게요. PSK홀딩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서 6, 7월 말씀을 주셨었는데 각각의 종목들도 시한간에 입각해서 저희 그냥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탑픽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장주를 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YC라든지 이런 쪽으로 버무려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은 정말 날 좀 바이오만 보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준 것 같아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 밖에 뭐 리가캠, ABL 등등등이 올랐습니다. 바이오가 확실히 하반기는 안전한 지역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은 불확실한데 가장 확실한 변수가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8월 달에 S&P 500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낸 요런 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16%를 바이오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유틸리티랑 금융이 1, 2등이었고 3등이 바이오거든요. 유틸리티 금융 같은 경우에 19%, 17%, 그다음에 바이오가 16% 신고가에 차지하는 비율. 적당하게 버무려 보면 바이오와 방어 쪽을 합산으로다가 한 50% 이상이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비율이 6월 말에는 한 8.9% 정도였는데 지금 10.7%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면서 대신 대장주, 뭐 시가총액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항상 상승 탑픽 10은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일어났고 하락률 탑픽 10은 뭐 2천억 미만에서 일어났다. 제발 대형주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한 6가지 종목을 늘 이제 뭐 독수리 오영재도 아니지만 리가캠, ABL,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드렸고 그 차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바이오텍이었다가 나중에 바이넥스 같은 CDMO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종근당으로 넘어왔었죠. 그런데 지금의 위치에서의 제 탑픽은 물론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롱을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코프리 관련된 뇌전증 신약이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매출 단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익 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셔야 되시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 날 올해 12월 9일 날 로바티스 R&D 데이가 있는데 그때에 심방세동이라든지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급등을 할 겁니다. 요거 한번 딱 명심하시면서 네. 이제 그때까지 그 캘린더 매매라고 하죠. 이제 캘박을 딱 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벤트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벤트를 앞두고 종근당 역시나 계속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SK 바이오팜도 사실 장기 보유자분들은 정말 고생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분위기가 쇄신이 됐고 말씀 주신 대로 엑스코프리 덕분에 실적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까지 살펴봤고 다음 분야 저희 어떤 거 볼까요? 잠시 건설 쪽이 있었었죠. 체크해 이제 주세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쪽에서의 한 꼭지. 물론 이제 9월 10일 그 대선 이제 TV 토론 이후에는 제가 그 금리 인하 쪽에서도 풍력 쪽도 봐야 된다라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7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건설 쪽이었었는데 지금 그 매매 거래량 자체도 한 15% 정도 전년 대비 올라왔고 뭐 주택 아파트 할 거 없이 올라왔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이 한 22주 연속 상승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4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건설 쪽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것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이 종목 하면 저는 부자님 네. 생각만 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트레이더 매매적인 관점에서 MDD라는 용어를 썼었죠. 제일 꼭지 대비 얼마나 빠졌느냐에 따른 익절을 반드시 해 나가면서 매매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 그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바로 최근 이전 고점이 26,800원이었거든요. 지금 7% 정도 하락한 가격을 염두를 하면 24,900원인데 그게 이탈을 하면 전량 매도 익절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탈을 안 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3만 원 돌파 때까지 홀딩을 하시다가 그 위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되십니다. 말씀 주시고 한 50% 가까운 4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설 섹터 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략을 주신 거니까요. 익절할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 그 가격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전해주시고 세세한 전략을 주시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종목에도 그 상승률을 기대하거든요. 이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그 조금 자신이 조금 있고요. 네. 우주 일렉트로라는 우주 종목이고요. 이게 초정밀 커넥터 전문 업체인데 이름대로 커넥터 하면 뭔가를 연결시킨다. 네. 장비와 장비 아니면 모듈과 뭐 보드를 연결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전력을 공급한다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이쪽인데 데이터 전송, 뭐 전력 공급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을 거잖아요. 네. 핸드폰 쪽에서 AI폰, 뭐 최종 고객사가 핸드폰 모바일 쪽으로는 삼성전자를 두고 있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라든지 SL을 통해 가지고 국내 북미 쪽으로 전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특히나 이 평균 가격이 좋은데 요 가격 단이 높은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기존에 한 10%대였는데 지금 40% 정도로 올라갔고 네.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지금 거기에다가 자동차 한 대당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연차 중심이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확산되면서 없던 매출처도 지금 생기는 와중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올해 매출액이 한 16% 정도 상승해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200% 이상 증가가 된 수치입니다. AI폰 그리고 자동차 쪽의 확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60억 원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세방전지를 말씀드리면서 부채 비율 실적도 좋은데 부채 비율 49%에 뭐 현금이 한 1,800억 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33%에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 상품이 한 1,670억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우량하네요. 네. 예, 그 재무도 탄탄한데 PBR 0.6배, PER도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각각 있다. 하지만 세방전지가 조금 더 좋다. 저는 선호한다. 예, 지난주 거. 매수가 16,500원에서 17,700원 그리고 목표가 27,050% 정도 보고요. 손절가 14,500원 네,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세방전지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을 것 같은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 그리고 현재 밸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까지 살펴주셨네요. 기억해 볼게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